안녕하세요. 이의영입니다. 군 리포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 왔습니다.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래서 1 번부터 6 번까지는 리포트를 우리가 작성하기 전에 거쳐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네, 7 번째부터는 인제 우리가 3 가지 이야기했었죠. 작성할 때 correct, easy, 그다음에 어 simple, 쉽게 정확하게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좀 읽는 리포트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리포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문자를 막 해독해야 되는 리포트를 만들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또는 그래프 또 있죠. 그림, 사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한눈에 딱 머릿속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텍스트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제 그렇게 작성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3 가지 마무리라고 할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자가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길 가다 이런 차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출동인데요.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글자가 다 반전이 됐잖아요. 뒤집혀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벌써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도로에서 이 차를 보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이드 미러, 룸 미러 이런 거울을 통해서 뒷차를 보게 되는데 거울을 봤을 때 뒤에 있는 글자 같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전시킨 글자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마트 오시는 길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시는 길이지만 저의 입장에 봐서는 가는 길이죠. 그죠? 이마트 가는 길 그래야지 편하지 이마트 오시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이게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을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HWAJANGSIA라고 이렇게 영어 문자로 쓰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토일렛이라든지 WC라고 써 놔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화장실을 영어로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상대방이 편하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자, 세금을 징수한다. 그건 나라의 입장이에요. 특별 보급 표를 판다. 터미널을 오시는 길, 버스가 서는 곳 무엇을 드릴까요? 현금을 지급합니다. 안전선 바깥으로. 강의실. 이건 전부 자기 중심의 언어거든요. 근데 상대방 중심의 언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징수하는 게 아니죠. 세금은 내가 내는 거죠. 보급이 아니라 내가 구매하는 것이고 표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는 것이고 터미널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버스 서는 곳이 아니라 버스를 내가 타는 곳이 되겠죠. 승차장. 무엇을 드릴까요가 아니라 무엇을 어 뭐랄까요? 원하십니까? 내가 받기를 원합니까? 현금 지급 기간이라 현금을 내가 인출한다. 상대방이 봤을 때 안전선 바깥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안전선 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강의실이라는 말도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수 중심의 언어거든요. 교수가 자기 중심으로 내가 강의하는 방이다라고.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더 중요한 학생들이죠. 학생이 교수보다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곳이다 또는 뭐 스터디하는 곳이다. 이렇게 적절한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느 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 큐턴을 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큐턴이 뭡니까?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큐턴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보니까 그 소문자 Q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문자 Q자. 요렇게 P턴의 반대가 요 Q턴이죠. 참 아쉬운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내 리포트를 받아보는 교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한 면에만 인쇄해야 됩니다. 뒷면에 인쇄하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작성하지 말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쇄하라. 표지는 3면 이상일 때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두꺼워서 표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 이왕 표지 만든다면 읽기 편하게 목차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해야지 그냥 의미 없이 표지를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쪽번을 붙여주면 어떻습니까? 1, 2, 3페이지 번호가 나온다면 읽을 때 이걸 넘기면서 잘 철해져 있는데 넘길 때 몇 페이지쯤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상대방 입장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철할 때 한 3, 4회 정도 되면 이게 뭐 잘못하면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를 딱 철을 해서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A라는 리포터와 B라는 리포터를 한 교수님한테 제출한다고 해서 연결하거나 합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뜻밖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면 너 왜 그 리포트 안 했니? 그러면 그 리포트에 같이 넣었는데요. 이러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읽기 편하게 편집해야 됩니다. 제목, 본문, 각조, 글자 크기, 모양 구분하라는 거 앞에 다 공부했죠? 뭐 또 번호 붙이는 거, 들여 쓰는 거, 문단 나누기 그리고 본문 글자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은 이제 노안이 생기거든요. 노안.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글줄 길이 붙인다든지 하는 것도 뭐 간단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해줘야 상대방이 읽기 편할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특히 등급에 맞춰서 중요한 글자들, 큰 글자, 굵게 써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번호를 붙여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행간을 좀 잘 조절해 주시고요. 문단 나누기, 그리고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중간 제목을 좀 달아주고 또 도표나 자료는 이 본문에 관한 도표를 다음 장에 넣는다든지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선명하게 인쇄를 해야 된다. 뭐 요즘에 이제 혹시 또 PDF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리포트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신문 볼 때 마찬가지로 항상 왼쪽 페이지 위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시선이거든요. 이런 시선에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감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마감을 놓친 리포트는 뭐다? 변이다. 똥이다 이겁니다. 늦게 가져오면요. 뭐랄까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리포트를 제출한 다음에 내가 리포트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리포트를 보고 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학생들이 다 제출한 다음에 자기 혼자 시험지를 작성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작성했다.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게 가져온 리포트는 이거는 정말 그 성의가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는 건 습관이죠. 뭐든지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뭐 본인에게 손해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남보다 먼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오자 탈자 특히 제목 같은 데 글자가 틀린다든지 자기 이름을 빼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내는 제출 리포트인데 리포트에 보면 교수 이름이 성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교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리포트 제목을 전에 했던 리포트에다가 제목을 그냥 놔두고 내용만 바꿔서 내니까 제목이 미처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이기도 하고, 페이지 같은 거. 어떤 사람은 1, 2, 3 띄고 5, 6 이렇게 막 중간에 빠졌다든지, 좀 페이지가 빠졌다든지, 아예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소속 학번, 저도 리포트 평가할 때 보면 이름을 안 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참 짜증이 나죠, 짜증이. 그러니까 그 짜증난 그 리포트의 점수를 잘 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제 뭐 혹시 리포트를 힘든 리포트를 썼으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느낀 점, 깨달은 점, 앞으로 해결할 과제, 수업에 대한 소감, 질문, 이런 건 또 한 줄 넣는 것도 교수님과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네. 리포트를 늦게 내는 학생이 해야 될 말은 뭐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리포트를 못 냈습니다. 오늘 가져왔는데 점수에 반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은 해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연구 윤리, 그것이 다른 사람 걸 복사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좋은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13가지 정도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인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리포트 잘 만드십시오. 리포트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의 좋은 기회입니다. 늘 교수님의 강의 듣고 책을 읽고 머릿속에 넣고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뭘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도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자기주도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에 나가면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역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들어가면 보고하고 또 뭐 결제를 받고 등등, 이게 다 아직은 문서를 통해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작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쉽게 잘 작성해서 내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 리포트를 대학 생활에서 잘 익히시고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까지의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굿 리포트. 대단히 고맙습니다.